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안의 봉대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연합뉴스 기사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연합뉴스 12월 23일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가격 10.37% 상승 14년 만에 최고치, 이런 기사 제목으로 윤종석 기자님이 작성을 하신 기사인데요. 내용을 간단히 같이 읽어보죠.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10% 정도 오른다. 그리고 세종시는 12.3%, 서울시는 한 11% 정도. 그 다음에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이 위치한 토지로 제곱미터당 2억 650만원. 제곱미터당 2억 600만원 정도 되니까요. 평당으로 치면 3배 정도 높으니까 6억을 훨씬, 평당 6억 원짜리 토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을 하게 되는데요. 1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소유자 열람 등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발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충남이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다. 그리고 목표치와 68.6%라는 목표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가지고 하나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지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공시지가라는 단어는 연역으로 거슬러 가면 1989년경에 만들어졌던 지가공시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9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약 나이로 치면 한 30살 정도 되는 나이를 가진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 가격이 원래 탄생된 것은 지가가 급등하는 시기, 국민들한테 지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국가 입장에서 공정한 세금, 이 세금이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그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약간 원하는 시장에 있는 그대로의 가격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원하는 희망을 원하는 정책적인 가격, 이렇게 해서 성격을 구명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역시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한번 발표가 나면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9시 뉴스에 일면 톱으로 항상 나왔던 그런 역사 깊은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더 이렇게 이슈를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공시가격을 상승시키는 현실화율을, 반영률을 높이겠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집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지 한창 열풍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도 집가를 잡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세금을 올리겠다. 세금을 올리려면 공시가격을 올리면 세금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시가격도 일정 부분 상승을 시킴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도 지금 이렇게 하게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가 되고요. 전국에는 한 60만 정도, 전국의 토지는 한 6천만 필지 정도, 우리나라 인구 수와 비슷한 수준의 토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표준지를 약 한 50만여 필지를 선정을 해서 거기 이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표준지라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 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는 개별 지가, 개별 토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주체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하나 또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항상 이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공시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세금이 올라간다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 또는 보상지역 같은 경우에는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잘못됐다는 이의를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그 다투는 방법에 대해서 표준지를 다툰다라고 하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대상자가 되고요. 그
그 다음에 개별 토지를 다툰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 등이 대상이 될 겁니다. 관련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보면 그러면 어떻게 다투는 방법이 있느냐? 다투는 방법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관련 법에 의하면 단순하게 개별 공시지가를 통지받음으로 인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송적으로 보면 행정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능성 측면에서는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이라는 것이 뭐 100원이다 라고 해도 되지만 102원이다 라고 해도 되고요. 반대로 설명을 하면 공시가격이 지금 100원인데 이게 너무 높다 또는 이게 너무 낮다 라고 이렇게 다툰다라고 했을 때 과연 법원이나 그 결정을 하는 기관에서 이게 과연 잘못된 것인가 라는 판단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소송을 많이 하지만 그 공시지가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율은 많이 낮다.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아낌없이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면밀하게 아주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을 가지신 전문가가 직접 평가를 하게 되지만,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그 표준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엑셀 작업 또는 이제 계량화되는 그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거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기계적으로 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별 토지의 진정한 가격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힘들다. 실제로 법에 의해서도 표준지 같은 경우에는 평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아니라 산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평가와 산정을 구분하는 것처럼 개별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은 정확한 진정한 가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계량화된 가격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산정 과정에서 잘못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투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불복 방법을 잘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쯤에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 가격 한 5월쯤이 될 것 같은데 개별 공시지가 같은 거를 통고 받으셨을 때 어떻게 다퉈야 되느냐, 이런 거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요 세 가지의 다툼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 정도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공시 가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다음에도 관련 기사를 가지고 또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